인생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인 우리 모두의 정해진 결말. 운명처럼 맞이하는 죽음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마지막으로 머문 자리를 지키는 이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곳 가시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일동 관절. 마지막으로 보내드릴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인사를 제대로 해야 거기에 대한 후회가 생기질 않으니까요. 일단은 차량 안에서 이제 고인의 흔적이 어떤 것이 남아 있는지 이제 그 부분을 확인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들이 하는 일은 떠난 이와 남겨진 이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입국을 못하니까 좀 알아서 진행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고, 때로는 주변의 편견에 맞서고 장례식장에서 일을 한다 이러면 처음에 엄청 놀라세요. 여자가? 그러고 네 나이대에 굳이 왜? 더 좋은 일이 있는데. 때로는 자신의 아픔을 이겨내며 해야만 하는 일을 묵묵히 해내는 사람들. 정리를 하다 보면은 이런 게 많이 보이거든요. 뭐 독촉장이라든가 미남요금 이런 걸 보면은 이분이 진짜 이거조차도 못 낼 정도로 많이 힘드셨구나. 외면하고 싶은 삶과 죽음의 경계. 그곳에 용기를 내 뛰어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적 드문 산자락에 그 사람의 일터가 있습니다. 그의 일은 전화 한 통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모르는 딱 전화가 왔을 때 딱 생각이 들죠. 이분은 또 어떻게 돌아가셨을까? 아니면 또 어디서 돌아가셨을까? 네, 여보세요? 네네. 그 돌아가신 분이 그 침대 위에서 돌아가셨나요? 아니면 이불이라든가 바닥에서 돌아가셨나요? 이불이요. 바닥에 이불 깔고. 유가족 분들께서 저희한테 이제 그런 사연을 전달을 하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현장으로 이제 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누군가 외로이 떠난 곳을 향해 걸음을 옮기는 사람. 그는 조금 특별한 일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인의 유품 정리, 고독사 현장 특수 청소를 10년째 운영하고 있는 길해용이라고 합니다. 고인분께서 이제 사망을 하고 난 이후에 유가족분들이 이제 다양한 일을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고인분이 거주하고 계시던 집안에 있는 물건 정리를 시작으로 뭐 그렇게 좀 고독사를 하셔가지고 그러한 현장을 청소를 한다든가, 사망자 자동차에 대한 처분, 아니면은 뭐 그런 상속이라든가 그런 법률 서비스 연계, 이런 것들을 모두 이제 아우러가지고 이제 유가족분들을 위한 서비스를 진행을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혼자 살던 60대 여성이 고독사한 현장입니다. 네. 이거 바닥 시커먼 게 그건가요? 어제. 네. 이분이 좀 거동이 불편하셨나봐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 안에서 그냥 좀 실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냥 뭐 변이랑 우물이랑 그런 것도 좀 많이 있었어요. 고독사는 발견되는데 길게는 1년도 걸린다는데요. 다행히 이곳은 고인의 사망 이틀 뒤 올 수 있었습니다. 발견이 더 늦어졌다면 집안의 오물까지 더해져 작업이 아주 힘들었을 겁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그렇죠. 일단 코를 찌르죠. 그런 부패 악취가 코를 찌르고, 예, 굉장히 심각한 경우에는 이제 저절로 눈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흔적들을 보게 되면은 일단 뭐 약간 좀 우울한 느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이분 저기 그 유가족분은 계시는가요? 청소할 때 주인집 아줌마니 얘기로는 네. 남편분은 사별하신 것 같고, 네. 그리고 나서 아드님도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아드님이랑은 좀 연락이 끊겨서 네. 경찰서에서 해가지고 아드님이랑 연락이 됐는데 아드님께서 인연 끊고 사신 분이라고 네네. 그냥 자꾸 이렇게 연락하는 거 좀 불편하다라고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거의 무용고자식으로. 요즘은 가족이 있어도 무연고자가 되는 일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저희한테 연락이 오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족관계가 단절되는 경우가 많은데 자녀가 부모에 대한 그런 거를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녀만은 욕할 수가 없는 이유가 그 유가족분의 의뢰를 받고서 이제 고인에 대한 그런 유품 정리를 진행을 했는데 그 아드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태어나서 이 사람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이 사람 죽은 거 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올라와서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자주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고. 중요한 유품은 어떻게 찾으면은 저희가 보관할까요? 아니면은 아닙니다. 그 유품은 여기가 그 동사무소 쪽에서 연락이 온 거라서 유품 같은 게 있으면 찾아놓으면 와가지고 자기가 그 일단 보관해 놓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심각한 오염물을 치우고 나면 제일 먼저 유품이라 불릴 만한 것을 찾아야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통장이라든가 도장 아니면은 뭐 현금, 귀금속, 그다음에 뭐 보험 증서, 그러니까 이러한 그런 재산적인 가치품이 있고, 그다음에 사진이라든가 뭐 다이어리 같은 정서적인 유품,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찾아서 이제 유가족분이 계시면은 저희가 전달을 해드리고, 만약에 유가족분이 안 계시면은 저희가 일단은 보관을 해두죠. 주인을 잃은 수많은 물건 중에 세월의 때를 입은 진주 목걸이만이 고인의 생전 취향을 알려주는데요. 간혹 고인에게 채무가 있거나 유가족에게 남기는 재산이 정리되지 않았을 땐 현장에서 큰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분쟁거리를 만들지 않으려면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혹시라도 주머니에 뭐 편지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돈도 나올 수 있고, 아니면 뭐 이분이 끼시던 뭐 반지나 그런 것도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하지만 이렇게 해도 의심을 받고는 합니다. 약간의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녀분이 오셔가지고 집안에서 지갑이 나왔을 텐데 지갑이 왜 없냐? 저희 안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니요 진짜 안 나왔습니다. 했더니 아니 안 나올 리가 없잖아요. 계속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맨 처음 연락 주셨던 조카분에게 연락을 하니까 제가 경찰한테 넘겼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었고, 초기에서 한 3년 동안은 굉장히 힘들었죠. 방 한쪽에 고인이 고이 모아둔 앨범이 나왔습니다. 사진은 정서적 유품인데요. 여기 전체가 다 앨범인데. 앨범이에요? 네. 되게 많네. 연락이 끊긴 아들의 결혼식 사진과 가족 행사 사진. 이거는 그냥 일단은 놔둬야 될 것 같아요. 고인의 부모님 사진입니다. 이렇게까지 모아둔 걸 보면 고인에겐 큰 의미였을 겁니다. 마지막 작업할 때 한번 여쭤보시고 만약에 이것까지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냥 저희 회사 쪽으로 옮기든가 일단 그렇게 하시죠. 혜영 씨가 유품을 챙기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로 구분이 된 경우에는 저희가 무조건 보관을 해요.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제 무연고 사망자로 구분이 되셔가지고 저희가 다 이제 정리를 하고 다 폐기 처분을 하고 뭐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1년 넘은 뒤에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꽤 먼 친척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나마 연락이 닿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외국에서 거주를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저를 알게 되셔서 저한테 물어보셨고, 그래서 그때 그냥 건물주 분께서 그냥 무연고 사망자로 구분됐기 때문에 그냥 다 처분하시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는 다 처분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쉬워하셨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때 좀 생각이 든 거죠. 무연고 사망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보관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는 이제 무연고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 유품을 모아놓고 있습니다. 인맥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은데요? 이게 영업하면서 하신 분들 아니에요? 네, 이거 다 청첩장 같은데요? 영업하시면 그분들 다 생일 다 챙기고 그러시나요? 네. 쓸쓸했던 마지막과는 달리 생전엔 많은 사람과 어울린 것 같은 고인. 떠난 후 남겨진 유품이 그녀의 과거를 알려줍니다. 지금 봤을 때 디스크가 찾아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4번, 5번 요추관 척추 전방 전이증?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이제 저런 걷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행기가 있는 것 같고, 걷기가 어려우니까 또 화장실까지 가지 못하셔가지고 이제 여기서 좀 실례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추측이 되네.
갑자기 닥친 불행에도 마지막까지 열심히 살아보려 했던 고인의 흔적이 노트 한 장에 서툰 글씨로 남아 있습니다. 일도 잘 다니고 그랬는데 어떻게 아파가지고는 걸음을 제대로 못 걷고 하니까 문을 좀 열어봐야 그래. 감자라도 주고 떡이라도 주지. 어째 그렇게 문을 잠궈놓고 있냐. 형님 나가 이따가 저녁 때 지금 아파서 그런다고 그래요. 본인이 문 열고 나오지 않는 이상 일일이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말한 건데 그리고는 이틀 있다가 그지. 불 안 켜놨으면 몰랐어요. 지금까지도 불 켜놨기 때문에 그게 발각이 된 거예요. 혜영 씨와 동료들이 고인에 대한 기억을 안고 천국으로의 이삿짐을 정리합니다. 허무해요. 인생이 되는 게. 그래도 뭐 이런 걸로 살긴 하지만은 잘 사셨으면 하는 바람이 사실 저희들도 있는 게. 이 일을 해오며 기억에 남는 유품이 있습니다. 아버님 드리려고 했던 것 같은 시계? 34 정도 보이는 여성분이었고 치과 생활 하다가 회사에서 실직하고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아르바이트하고 근데 아르바이트마저 일이 끊기고 화장실에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이었는데 아버님이 충청도인가 저쪽에서 이제 농사 지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연락을 좀 끊고 살으셨나 봐요. 따님은 나름대로 조그만 선물 같은 거 케이스에 시계 이렇게 청소하고 이렇게 하는 도중에 이렇게 유품이 나왔습니다라고 하니까 아버님께서 오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냥 한동안 전화기 너머로 말이 없으시다가 그냥 그럼 제가 주소를 좀 알려드릴 테니까 택배를 좀 보내줄 수 없냐라고 해서 아버님 시계 포함해서 따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다이어리 같은 것들 그런 것들 해가지고 택배로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보내드리고 나서 3-4일 있다가 고맙다라고 이런 것까지 챙겨주셔서 고맙다라는 그냥 문자 받은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 각자 그 개인의 사정이 있는 거고 그 가정사가 있는 건데 항상 이런 모습을 봐온다고 해서 정신이 무너지면은 사실 이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냥 바라만 볼 뿐이죠. 음식 솜씨 좋은 어머니를 따라 요리를 즐기는 평범한 청년이던 혜용 씨. 20대 중반에 이미 고깃집 사장님이었습니다. 하루는 가게 문을 닫고 집에 간 다음에 이제 다 씻고서 이제 컴퓨터를 켰는데 2011년 당시였어요. 그러니까 10년 전 당시였는데 제가 그런 기사를 보게 됐어요. 이제 고독사라는 기사를 보게 됐어요. 현재 일본에는 고령화 시대로 인해서 이런 고독사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이러한 고독사를 정리해주는 그런 직업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뭐 가족관계 단절이라든가 이런 경우도 많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확신이 들었죠. 조금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평소의 생각과 딱 맞는 일이었지만 주변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친척분들이 굉장히 뭐라 하긴 했어요. 그래서 막 사업 접어라, 일을 때려쳐라, 뭐 아니면은 하지 말아라, 그냥 기존에 하던 장사나 계속 해라. 왜 굳이 그런 일을 하려고 하냐? 지금 그냥 네 살고 있는 동네에서 장사해도 뭐 밥 벌어먹고 사는 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 굳이 이렇게 모험을 하려고 하냐. 그래서 제가 좀 그때 화가 나가지고 거의 한 5년 동안은 아무도 안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뭐라 하는 거에 듣기 싫어가지고 네. 뭐 그런 뭐 친척 모임이라든가 무슨 일이 있을 때 한 번도 안 갔죠. 혜영 씨도 가족 관계를 단절해 본 경험이 있기에 무연고자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서로의 사정을 알아주는 것은 아니죠. 저희가 아무리 그런 오염물들을 다 포장을 하고 한더라도 이거를 차량 안에 이제 트럭에 싣게 되면 냄새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냄새 나니까 차를 저쪽으로 옮겨라, 차를 딴 데로 빼라, 주차하지 말아라, 좀 난동 부리시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래가지고 주차 문제 때문에 바로 그냥 멱살을 잡고 제 얼굴에다가 이제 주먹을 날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통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긴 하는데 일이 많이 힘드시겠네요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저는 3D에서 이제 플러스 D를 하나 더해서 4D 업종이다. 짐을 다 빼놓아도 작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좀 약간 심각한 현장이었으면 벽지를 제거를 하는데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현장상이 좀 무난했고 그다음에 이제 건물주 분께서도 이제 벽지 제거를 원하시지 않으시고 그런 살균 소독 작업이라든가 그런 항균 탈취 작업을 또 한번 진행을 할 겁니다. 유품 정리사가 특수 청소부라고도 불리는 이유인데요. 나가 계세요? 네. 보이지 않는 냄새를 없애기 위해 약품을 살포하고 전문 장비를 사용합니다. 필요하다면 몇 번이고 이 과정을 반복하는데요. 약품이 가득한 방 안에서 숨을 참고 하는 고된 노동이죠. 그렇게 해도 죽음이 남긴 흔적은 쉬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냄새, 그런 부패 악취가 없어지지 않는 현장이 있거든요. 제가 AS를 한 7번을 간 적이 있는데 그 현장 같은 경우는 경상남도 김해시였거든요. 그 현장 같은 경우는 제가 경상도 내려갈 때마다 계속 그 현장을 들렸어요. 예, 그래서 그것도 한 1년 넘게 걸린 것 같고. 고인분의 흔적을 정리한 현장인데 여기가 또 제대로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은 그런 유가족분들 입장에서는 고인분에 대해서 좀 미안한 감정이 들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비용에 대한 그런 피해도 발생이 되니까, 예, 그래서 일단 다른 건 몰라도 일단 나한테 들어오는 일은 좀 제대로 마무리를 짓자,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